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실버타운으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버타운으로 바꾸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실버타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복지시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에는 주거, 의료, 여가, 재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주거 같은 경우는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 공동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고요. 의료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경로당, 논교실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되어져 있죠. 제가는 자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요, 방문 강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는 시대별로는 보면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죠. 그러면서 89년도에 일부 개정되어서 실버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좀 신설이 되기 시작했죠. 1993년도에도 일부 개정되어서 민간기업과 개인에게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개설을 하도록 허용을 했죠. 1999년도에도 또 일부 개정이 되어서 유료 양로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자율화시켰고, 2003년도에는 최초로 개인 명의 등기가 가능한 노인복지주택도 설립을 했죠. 2007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세 가지로 다시 정립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양로시설, 두 번째로는 노인 공동생활시설, 세 번째로는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나누죠. 2008년도에는 양로시설의 유료화와 무료를 지금 구분하는 것을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를 했었죠. 이제 문제점이 좀 많았었죠. 자, 실버타운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양로원과 요양원을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양로원은 있죠. 크게 또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실버타운이고 또 하나는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실버타운은 100% 개인이 부담하죠.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죠. 그리고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양로원은요, 무료죠. 실비만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고, 만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있고, 의료 서비스보다는 밀착 돌봄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확인사항은 세대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세대수가 아무래도 좀 많으면 좋겠죠. 그다음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건물 보존 관리 말입니다. 그리고 입주 자격이 어떻는지,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는 잘 되어져 있는지, 선납 비용과 추가 비용은 얼마만큼 되는지, 식단은 어떻게 잘 짜져 있는지, 요양시설은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 여가 프로그램들도 어떻게 있는지, 다양한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입주 체험도 직접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집합 건물에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실버타운은 이렇게 전반적인 사항을 아는 상황에서 있죠. 실버타운을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생활의 숙박시설을 실버타운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또는 실버타운을 하시고자 하는 우리 챔피언들께서 어느 위치가 이게 생활의 숙박시설에 있는 소유자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실버타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직접 그걸 전부 다 매수를 하는 거죠. 통으로 매수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 중요한 점은 이런 충분한 상황을 안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가겠죠. 오늘은 실버타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